자,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주목받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 무려 1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논란이 될 만도 하죠. 자, 보세요. 주식 재산이 18조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은 판국이에요. 이 좀 문제가 있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해도 남의 일이라고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상속세가 10조 원 넘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걷어들였던 상속세를 전부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3년입니다. 3년.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들에게도 이 정도 규모의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벌어모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커다랗고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인이라고 해도 절대로 한순간에 현금성 자산을 이 정도 규모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이만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국내 기업인들에게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국내 기업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주식 지분을 희생해야 된다라면 이게 더 큰 문제는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런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해외 자본에 손쉽게 넘어갈 판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살면서 헤지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헤지펀드? 가끔 엘리엇이니 뭐니 하는 국제적인 대자본들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지펀드. 자, 그런데 이런 해외 대규모 자본들, 헤지펀드 세력들의 의도가 절대로 선량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완전한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석학 로저 마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일찍이 국내 헤지펀드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헤지펀드 세력이요. 자, 내용인즉 국제 헤지펀드 세력들은 잠깐만 이익을 얻어내고 나면은 떠나버리면 끝이다. 그들은 기업 경영이나 근로자들의 내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로저 마틴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을 공격하는 국제적인 대자본 세력들은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등 개인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놀이 투기꾼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성장, 계획, 주주나 근로자들의 일자리 고용 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로저 마틴 교수의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자신들의 대규모 자본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업 경영진들에게 강요를 한다. 그런데 이익을 얻으면 그 순간 다음날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다. 2009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헤지펀드 세력들의 공격을 받은 115개 기업들 중에서 겨우 4년 뒤에 살아남은 기업이 고작 62%에 불과했다. 공격받고 나서 4년 뒤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국제 헤지펀드 세력의 공격을 받은 기업은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미래와 상품 서비스 혁신을 위한 R&D 투자 액수도 반토막이 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제 헤지펀드 세력들의 공격을 받으면 기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축이 되어버리느냐.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으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품 혁신 개발에 투자를 하기는커녕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하고 이 경영권 공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떤 그런 국제 자본을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들인데 아주 중요하게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노는 대규모 행동주의 자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좀 지켜야 되겠죠. 자, 어째서 이런 국제 대규모 자본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상속세 세금 문제, 최대 60% 규모에 육박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고 세율 50에서 65%에 육박하는 이런 과도한 상속세 정책은 사실상 국제 투기 자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업을 훔쳐가라고 대놓고 고사를 지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흔히 상속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그 재벌들만 내는 세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 수출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 고용시장 전체에도 당연히 직격탄이 날아오게 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에요. 수출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와야 그 돈으로 국내에서 국민들을 고용도 시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돈이 회전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몇 안 되는 해외 월드클래스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많습니까? 이런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열심히 경쟁해 나가기도 바쁜 판국에 코피 터져가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하기는커녕 그 소중한 경영의 역량들을 경영권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실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평생을 기업 경영에 매진해온 오너 일가가 전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는 그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지분을 매각하고 개인의 경영권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구조들, 이게 과연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적인 투기성 자본들에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너희 마음대로 케이크처럼 잘라 먹어가라고 뷔페 특식을 차려주고 있는 꼴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도 이 상속세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게 내 돈인 것처럼 우리가 아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대한민국의 상속세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만 유독 심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기업 상속을 3번만 할 경우 100%였던 지분이 8%까지 쪼그라들 판이라고 합니다. 절반 뜯어가고 절반 뜯어가고 60% 뜯어가고 60% 뜯어가고 2대 3대를 거치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과도한 세금 탓에 외국 투기 자본들이 한국 국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소중한 대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해외 자본에 국내 대기업들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결국은 누구 좋을 일이겠습니까? 한국의 경영자들과 대한민국의 회사원들, 근로자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평생 동안 일궈놓은 소중한 조직들이 외국인들을 목구멍에다가 털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떠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시겠습니까? 법인세를 납부해줄 능력자들이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유지할 생각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 안에 이런 쓸만한 황소들이 많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많을 때 그 배를 갈라버리지 말고 그들이 있을 때 잘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아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게 정부 세금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반드시 조금씩 나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는 거죠. 부자들만 적용받는다고 해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만 적용받는 세금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사유재산을 국가가 합법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사실상 강탈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두고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저 모든 반사불이익의 끝에는 결국 반드시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경제에도 부메랑처럼 그 대가가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고용이 줄어들고 내수 경제가 축소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반드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출 대기업이 흔들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연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까워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스스로도 성공할 자격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법입니다. 남의 이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 이익도 추구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성공할 잠재력 말이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